실제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수령한 대표이사의 급여가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 내에 최고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와의 차액을 송금 불산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관의 유임에 의하여 상여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 평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 당할 수 있습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무조사 나왔을 때 반드시 실사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너이자 대표이사도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나 상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받으면 송금 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김프로는 세무 리스크 없이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임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죠. 이사는 통상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되죠. 등기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등기한 상법상 이사를 말합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이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 방침 등을 결정하죠. 비등기이사도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직급을 갖고 있고 회사 내 부서 또는 본부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차이죠. 그래서 이사회 멤버도 아닌 거죠. 이사회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참석 등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밖에서 이사로서 활동한 내에게만 책임을 지는 직위상 이사를 말합니다. 등기이사는 다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됩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을 말하죠. 사회이사는 상근하지는 않지만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회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을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이며 상법의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회사와 관련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타 비상무이사는 법적 요건과 관계없이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사의 구분은 상법상 구분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회이사나 기타 비상무이사의 역할은 거의 없고 사내이사 중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는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지 알아볼게요. 법인정관은 상법을 기초로 제정됩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법인은 임원의 보수, 즉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즉,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 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임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되어 송금 불산입 될 수도 있습니다. 송금 불산입 된다는 것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잡혀서 법인세를 많이 내야겠지요. 그런데 과다한 지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임원의 보수 금액은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지 법으로 규정할 내용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급여 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1항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인건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성격을 가진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큰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는 급여 지급 기준을 말하고 있죠.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법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이나 직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너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한 회사가 종종 있죠. 이때 동일 직위에 있는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급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정관에 임원의 보수 금액을 명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와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결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고요. 어쨌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급여는 송금 불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임원 보수 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관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액을 정하고 급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담은 임원 보수 규정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수령한 대표이사의 급여가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 내에 최고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와의 차액을 송금 불산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는 데도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 규정의 보편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수 지급 규정은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직급별 차등은 둘 수 있지만 특정 임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보수 규정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다른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그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된다고 했죠.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아직도 많은 법인들이 급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게 되면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송금 불산입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관의 유임에 의하여 상여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 평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는 지급 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성과 평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임원의 특별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으로서 지급률이나 성과 평가 근거 및 목표, 배분 방법 등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 내 상여금 지급 비율에 맞춰서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면 송금 산입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임원이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상여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상의 상여금 지급 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송금 산입 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세무조사 시 사실관계에 따라 송금 산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될 소지가 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는 임원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은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위임한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과 상여금 규정을 결의한다. 이사회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이 규정은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한다.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 정도로 준비하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은 부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든 법인에서 뭉칫돈을 빼지 마시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 임원 규정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맞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